117회 문제 5번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의 1번은 좀 특이하게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영업부 김성민 과장의 11월 기소 급여 및 상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특이하게도 기초코드 등록에 환경 등록에 원천에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서 구분별 입력으로 변경한 후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급여 입력을 할 때, 그럼 여기 원천징수에서 급여 입력을 할 때, 자, 여기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이거를 급여와 상여를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면, 자, 기초 코드 등록에 뭐라고 써 있으시죠? 환경 등록에 원천 탭에서 급여 지급 형태, 급여 지급 일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으시죠? 급여 자료 입력 화면에서 구분별로 입력으로 바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5번에 급여 자료 입력 화면에서 구분 없이 입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분별로 입력으로 바꾸라고 지금 문제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급여와 상여를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닫기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 입력으로 가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에 보시면은, 자, 지금 자료에 보시면 11월 기속 급여 상여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급여 자료가 있고 상여 자료가 이렇게 구분돼서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입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급여 지급 시기는 11월 30일 날 지급을 하는 거죠. 11월 달 거를 11월 30일 날. 근데 상여는 언제 지급했냐 하면 내년도, 올해가 25년도인데 내년도 3월 15일 날 지급을 했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11월 달 근로소득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11월 31일까지 지급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이걸 지급시기 의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6년도 3월 15일 날 지급하는 거지만 12월 31일, 25년도 12월 31일 날 지급한 걸로 봐서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이렇게 급여와 상여가 구분되게끔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구분돼서 나와지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급여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급여는 11월 기속이죠. 11월 달 기속이고 급여로 구분하고 30일 날 지급했죠. 자, 그럼 김성민 이렇게 지금 조회가 됐어요. 자, 그럼 기본급이 300이죠. 300이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불허해라 뭐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대상이 되는 수당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직책 수당이나 이런 건 없고 식대 비과세만 있네요. 그죠? 자, 2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제 항목은 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값으로 두셔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 13만 5천 원이고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은 10만 6,350원. 그죠? 10만 3천, 10만 6,350원. 그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13,770원, 고용보험은 24,000원,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이 36만 900원이 나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상여도 입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밑에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상여가 따로 나와 있고 이걸 구분해서 입력하라는 것이잖아요. 이거를 구분해서 입력을 하라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완료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구분을 상여로 따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급일은 26년도 3월이었지만, 지급 시기 의제 규정 때문에 언제 지급한 걸로 본다고 했었죠? 그죠? 12월 31일 날 지급한 걸로 본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자, 그래서 상여금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지급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보시면은요. 상여금이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250만 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자, 고용보험은 2만 원 그 금액 맞네요. 그리고 소득세가 20, 20만 7,02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2만 700원 이렇게 해서 공제 금액이 24만 7,720원 그리고 차인지 금액이 225만 2,280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거는 어, 평소에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갑작스럽게 나와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문제 지문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지급일이 11월 30일 날 지급한 거랑 12월 31일 지급한 거랑 두 개의 지급일자가 있고요. 문제 지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4번에 지급 시기별로 각각 급여 입력을 하고 각각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각각 두 개가 작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특이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11월 달부터 11월 달인데 지급이 11월부터 11월. 이제 급여에 대해서는 11월 기속을 11월 지급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요걸 닫을 때 저장을 하겠습니까? 라고 나오시면은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 귀속에 대한 것을 원래는 내년도 26년도 3월에 지급을 했지만 지급 시기 의제 규정에 맞춰서 12월 지급한 걸로 신고해야 되는 상여금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불러오시면은 아까 상여로 구분해서 입력한 값이 불러져 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원천징수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닫을 때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나왔을 때 꼭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좀 아주 특이하게 문제를 구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자, 다음은 어진 상사의 사무직 직원인 이태원. 이태원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탭, 부양가족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1번은 근무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는 없고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주식회사 경기라고 해서 11월 30일 날 퇴사를 했네요. 그래서 월급이 450이고 총급여가 뭐 얼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회사인 어진 상사에서 12월 1일 날 입사해서 올해 말까지 근무한 내역이 또 나와 있습니다. 또 가족 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선은 이태원을 불러 오셔서 소득 명세 탭에서 전근무지 소득을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부터 먼저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셔서 자, 여기서 F2번 누르신 다음에 자, 주인공이 이태원이에요. 그래서 이태원 불러오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전근무지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명세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전근무지를 입력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경기. 자, 이처럼 하나의 과세기간에 여러 근무지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전 근무지 소득을 여기다가 합산시키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사업자 번호가 나와 있으시죠, 여러분? 자, 사업자 번호 문제 보시면 412, 81, 그리고 247, 85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전근무지 근무 기간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자, 2025년도 11월 30일. 자, 그 다음에 총 급여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보니까 연간 총 급여액이 4,950이네요. 4,950.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전근무제에서 냈던 4대 보험이나 세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부터 입력해 볼까요? 자, 국민연금 여기 있네요. 자, 국민연금이 얼마죠? 240만 원이네요.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옆에 있네요. 고용보험이 44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건강보험은 얼마 있으시죠? 182만 6천 원이네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인가요? 18만 7천 원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44만 원, 그리고 건강보험 182만 6천 원 입력하시고, 장기요양보험 18만 7천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건데, 이게 뭐 기납부세액인지 결정세액인지 이건 나와 있진 않으니까 이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소득세에다가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얼마라고 되어 있으세요? 258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소득세는 25만 8천 원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보고 입력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전근무지 소득을 먼저 더해 주시고요. 현재 근무지권은 위로 올려보시면 여기 어진 상사 거 현재 근무지권은 급여 입력한 걸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현 근무지의 어진 상사에 550이 다 불러져 왔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현 근무지에서의 4대 보험료 낸 거, 거기 제시되어 있는 숫자 그대로 불러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불러오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이걸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족사항을 부양가족 탭을 눌러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가족사항이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이태원 본인은 입력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2번 눌러서 자, 배우자. 자, 김진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자, 771214, 그 다음 245, 8694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자의 직계 존속 최명순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어머니 주민번호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2639216이네요. 2639216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나이가 60세가 넘으셨으니까 당연히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있네요. 그죠? 소득이 있는데 여기 소득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최명순 씨는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서 총 수익 금액이 3,600이고 필요경비가 1,600이면 대충 봐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죠. 부동산 상가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소득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있으니까 이거 대충 봐도 2천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넘죠. 그러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자, 소득 초과했으니까 여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해답에는 제가 이 동그라미를 쳐주지 않았었는데, 여기 부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5년도 메뉴에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메뉴가 생겼으니까, 뭐, 소득이 100만 원 초과됐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라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여러분? 아들 이민석이 있습니다. 자, 아들이니까 직계비속 자녀죠. 그래서 이민석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내국인 주민번호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030505 자, 그리고 356 356 9879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되겠죠. 자, 나이가 22세입니다. 대학생이라고 돼 있고,
자, 20세 이하가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여러분? 자, 이민석이 있고 그 다음에 딸이 있네요. 이채영. 그럼 4번에 직계비속 이채영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딸은 고등학생이고요. 소득이 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자, 기본공제가 되겠네요. 우선 주민번호부터 먼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80214 44, 그 다음에 5, 52 141 이렇게 돼 있네요. 20세 이하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가 있겠죠. 소득이 없으니까 20세 이하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8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 공제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여러분들이 해 주셨고, 그 해답 그림에 보시면은 요 소득 기준 초과 여부가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메뉴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100만 원이 초과됐다 그러면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그 다음 거로 내려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연말정산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입력 시 국세청 간소화에 입력하고, 국세청 간소화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비 코드는 국세청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본인 이태원 해가지고요. 자동차 보험료, 보장성 운전자 보험료 이거 공제가 되겠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합산해가지고 84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에서 자, 본인 거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본인 이태원 선택하시고 보험료 더블 클릭해서 여기 국세청에다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84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거 입력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교육비네요. 교육비 외에 본인 외 거 나와 있네요. 자, 모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공제가 될까? 자, 우선 저축성은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입력하시면 안 되고, 자, 모친 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모친은 지금 보시면 최명수는 소득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쵸? 그래서 어차피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모친 그죠? 최명순 클릭해 보면 이렇게 비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입력하고 싶어도 입력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입니다. 본인 이태원의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가능하죠. 그래서 본인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요. 배우자의 정규 야간 전문대학 교육비. 배우자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배우자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비도 공제 가능하죠. 자, 아들의 대학교 수업료. 자, 아들도 공제가 될까요? 자, 아들은 지금 나이가 지금 아들 이민석이죠. 이민석 보시면 나이가 20세가 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았지만 우리 교육비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딸 고등학교 수업료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죠. 자, 교복은 얼마까지만 되시죠, 여러분? 그죠? 교복은 이게 50만 원까지만 되는 거 기억나시죠? 50만 원까지만 된다는 거.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만 원까지만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30만 원까지만 된다는 거.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복은 5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선은 자, 대상자별로 하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는 이태원 거부터 이태원 클릭하시고 교육비 국세청 재료라고 했으니까 자, 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8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배우자. 자, 배우자 김재실 맞죠? 여기 3번 배우자니까 여기 국세청 자료에다가 금액이 얼마인가요? 보니까 700만 원이죠. 7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자, 대학교니까 여기 밑에 팁에 보시면 1번은 취약전 아동, 2번은 초중고, 3번 대학생이니까 3번으로 대학교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이죠. 자, 아들 이민석. 자, 아들은 지금 나이가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보니까는 자,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70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7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대학교니까 여기 3번 대학생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딸 이채영이죠. 자, 이채영은 고등학교 수업료 당연히 가능하고요. 교복과 현장 체험 학습도 가능한데 교복은 50만 원까지, 현장 체험 학습은 30만 원까지이니까 그럼 얼마겠어요, 여러분? 자, 딸은 고등학교 수업료 200과 50만 원과 30만 원 더하면 그렇죠. 280만 원까지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동으로 현장 체험 학습비나 교복 구입비는 자동으로 얘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산해서 그 교복은 50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까지만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등학생이니까 초중고 2번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김지실 거 입력했고요. 본인 것도 입력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의료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두 근로자 본인 이태원이 부담하였다. 자, 모친 상해 사고 치료비. 모친은 소득이 많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의료비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실손보험 받은 걸 제외하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500을 입력하고 실손보험은 따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실업 보정용 안경도 가능한데 50만 원까지 가능한데 30만 원이니까 이 금액 다 공제받으면 되고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비는 안 되죠. 이거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의료비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F2번 눌러서 첫 번째 모친부터 자, 모친 최명순이죠. 자, 모친부터 먼저 입력하시고요. 국세청 자료라고 했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이고요. 보험금 탄 거 300은 따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 거. 아들은 이민석이죠. 이민석 눌러주시고 국세청 자료이고요. 그리고 금액은 3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배우자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입력 다 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닫으시면은 점수 인정이 안 된다. 자, 이 부양가족의 이 대상자별로 입력한 이 숫자들을 연말정산에 최종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을 해서 불러오겠습니까 해서 반영합니다. 확인 눌러주셔야지만 반영이 된다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해봤다라는 거. 자, 여러분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는 거는 이게 좀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이걸 반복해서 해보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적응하실 수 있을 거니까 다양한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